여러분께 좋은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을 소개해드린 지 벌써 4년째.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정말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부담없는 가격대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찾으셨다면 채널 고정하고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우리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좌회전하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진 대략 35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도로폭이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몇 번 방문해 본 결과 엄청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시야까지 확보되어 있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 보물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일단 우리 집 주변 환경부터 체크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디 산골짜기 속에 위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주변으론 오래된 마을이나 시골집이 모여 있는 게 아닌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전원주택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조용히 거주할 수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와 확실히 떨어져 있어 분진이나 도로소음에 관한 걱정이 전혀 없음은 물론 주변에 소재한 농지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도를 따라 군청으로 이동하는 것도 너무나 편리한 곳이니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 없는 주택을 찾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는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189.6평,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37.6평의 주택과 다양한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편하게 정리 가능한 저온저장고를 제외하곤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께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현장 안내를 시작해 마당과 건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도로폭은 3m에서 4m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함이 없고 제가 서 있는 도로와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다리까지 모두 국유지 하천에 속하는 곳이라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국유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아니었고 계곡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기에 여기는 그냥 배수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입로는 바로 옆집과 함께 활용하는 곳인데 우리 땅이나 옆집 땅이나 정확히 국유지에 접하고 그 비율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포장 상태의 마당은 모두 우리 대지에 포함되는 곳이지만 여기 텃밭이 조성된 곳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유지 하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봐도 무방하니 대략 45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수많은 조경수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국유지에 식재된 곳이라 소유자가 따로 챙겨가거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관리하면서 가꾸시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입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 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건이 처음 등장하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소유자분이 계셨는데 오랜만에 방문해서 다시 살펴본 결과 지금은 모두 정리하고 이사를 나가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빈집으로 방치된 지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37.6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혀 부족함 없는 사이즈임을 알 수 있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강판기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5년 2월 10일로 건축된 지 11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얼핏 보면 시골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해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농지였지만 2015년부터는 기초와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정확한 내부 구조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내부 상태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취득한 뒤 도배와 장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지금은 외벽으로 오염된 곳도 보이는데 단순 오염일 뿐 이걸 가지고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었고 양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크의 상태도 좋고 여기 안쪽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의 상태라
물건을 취득한 뒤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집을 볼 때는 항상 지붕 쪽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내부 사진을 살펴봤을 때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지붕의 상태도 아주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아직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더 남았는데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상세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총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이곳이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 면적이 무려 190평에 해당하지만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고 여기 우리 집 뒤편으로는 상당한 면적이 범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 뒤편에서 유실된 면적을 국유지 하천이 대신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현장에서 상세히 둘러본 결과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하수처리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연결된 진입로의 경우 지방도에서 우리 집까지 거의 모든 구간이 국유지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고 우리 집 바로 앞에 펼쳐진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하천 위에 개설된 현황도로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들어오기에 옆집과 함께 이용하긴 하지만 아무런 분쟁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도로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11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이지만 아직도 부족함 없는 현황을 보여주기에 몽땅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취득한 뒤 큰돈 들이지 않고 거주할 수 있고 내부 현황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별도 굴뚝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방은 기름 보일러가 유력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부에 물건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소유자가 최근까지도 거주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명도를 진행할 때 너무 힘들진 않아 보였고 옆집과 가깝게 붙어있긴 하지만 다들 조용하게 거주하시는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전면 오른쪽에 설치된 데크로 목조의 강판기와 지붕, 면적은 3.6평. 니은번은 주택 전면 왼쪽에 설치된 데크시설, 구조는 목조의 강판기와 지붕, 면적은 4.8평입니다. 디귿번은 집 뒤편에 설치된 창고고 구조는 조적조의 강판기와 지붕, 면적은 14.7평입니다. 창고 내부 사진이 없다는 점은 확실히 아쉽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는 좋을 듯합니다. 리을번은 마당 측면에 설치된 창고 겸 보일러실로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강판기와 지붕, 면적은 10.2평입니다. 여기는 별도 벽체 없이 조성된 곳으로 외부 창고나 마찬가지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온저 창고가 보이는데 여기는 토지와 결속되지 않아 이동과 철거가 용이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물건을 낙찰받고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주택 전면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남향으로 건축된 주택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쉽지만 바로 앞으로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어 답답하지 않은 조망과 넓은 마당을 감상할 수 있고 주변으로 기피할 만한 시설이나 텃세 부리는 마을도 없어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맘 편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하고 꼭 방문해보세요.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진안, 전주, 완주, 금산, 무주, 장수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진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가 소요되며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할 때도 최소 30분 이상은 생각해야 하기에 찾아오시기에 접근성이 좋다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우리 집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가까운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까지는 최소 3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은 다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전주시청이나 진안군청 쪽으로 나가야 하지만 일반적인 편의시설은 우리 집에서 7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마트를 이용할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담호와 수많은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어 멀리서 봤을 때의 주변 환경은 아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 집에서 120m 떨어진 곳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현장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산에서 산으로 설치된 곳이라 너무 걱정스럽게 느껴지진 않았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농지와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농지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터가 좋은 곳이라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도 제법 멀고 여기 무성이 자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고 텃세 부리는 그런 오래된 마을이 아닌 단순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이 또한 상당한 장점이라 판단됩니다. 집 앞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여기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여기를 따라 계속 들어오면 됩니다. 대략 여기서부터는 도로폭이 조금 좁아지는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온다면 잠깐 기다렸다 가면 되니 차량 출입 시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차이가 없으며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도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은 물론 국유지 하천이 현항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734 소재지는 전북 진안군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700만 원이지만 수해 유차를 거듭하며 지금은 몽땅 6,2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일단 가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으니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분이 원하던 환경과 건물 상태가 맞는지 체크하고 입찰할지 패스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저온저장고를 제외하곤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한 필지의 대지는 1,8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920만 원으로 48,000원이고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8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300만 원으로 평당 7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땅값을 보면 알 수 있듯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올라 우상향하는 게 아닌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니 투자 가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평생 산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시길 추천드리며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되면 좋겠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물 상태나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좋아 지금 이 가격이라면 누군가는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둘러보고 최저가에서 6,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똑같아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없으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살펴보면 현재 보증금 1,050만 원에 등재된 임차인이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좋은 집을 1,000만 원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차피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임차인과 별도로 소유자 겸 채무자 또한 등재되어 있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3월 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다만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말소기 중권자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면 무잉여로 취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등기상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5,200만 원으로 등기부에는 처음 빌릴 당시의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실제 채무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채권자가 단돈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경매는 무잉여로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가와 최저가, 선순위 채권 금액을 함께 고려했을 때 무잉여로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 얼마까지 괜찮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가격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